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한국 송환길에 오릅니다. 손정일 변호사님, 지금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직항하는 이제 비행기 편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예. 경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경유를 해서 그 한국에서 도착하는 시간은 뭐 31일 오후 3시 이후에나 도착을 이쯤이면 들어오겠네요. 예, 한다고 예. 하죠. 덴마크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덴마크에서는 그 신병을 인도하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신병을 임수해서 한국 예. 국적기에 타는 순간 한국 국토거든요. 한국 영토에서 이제 국적기는? 실시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2013년까지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리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기간 한 48시간 이내에 이제 수사를 해서 구속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수사가 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부되면 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너무 꼼꼼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 자유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덴마크에서 같이 이제 수사관이 그 한 명 동석을 해서 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신병이 아주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예. 정유라가 스스로 항소를 철회해서 선택한 지금 한국 행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도망갈 생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예. 혹시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라도 덴마크에서도 혼자 스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같이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제3국으로 뭐 미립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도 5명인가가 뭐 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독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 본인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이 인천공항에서, 예. 인천공항에서 차은택 씨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그랬죠. 입국 직후에 체포됐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들 보면 스스로 돌아왔어요. 최순실 씨도 사실 스스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도 스스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라 씨만 남아있는데 정유라도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도망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또 돌아와서 어느 정도는 뭐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이 접견 금지 그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변호인을 통해서 또 저쪽 변호인까지 이 어느 정도 이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고리를 빨리 끊자. 도리어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정유라 씨 혼자 이걸 생각할 리는 없고요. 충분히 이런 어떤 협의 끝에 정유라 씨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엄마인 최순실 씨도 있고 뭐 이경재 변호사도 돌아오면 변호를 하게 되니까 법적인 조언을 줬겠고요. 하필이면 MBN이 단독으로 보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정유라가 돌아온다고 MBN이 보도하는 날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봐요. 이경재 변호사가 내가 나서서 정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철저하게 있지 않았으면 하필이면 당일날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를 언급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쪽에서도 어떤 준비는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맞춰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럼요. 충분히 이경재 변호사가 그 정유라 변호사하고 통화를 가끔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하고 다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정유라 씨가 그 덴마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서로 조율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아마 충분한 조율 끝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들어오는 즉시 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될 텐데요. 재밌는 건 이게 정유라가 체포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또 기존의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바로 현장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지금도 아직 저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가 작년 10월 30일 날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하루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하루 시간을 줬는지 어디도 지금 정확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좀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정유라 들어오고 또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공항 도착하자마자 체포됐는데 왜 최순실은 하루를 그냥 방치했는지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1기 검찰 특수부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2기 특수본에서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2기 특수본에서 한 번쯤 꼭 밝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유라 씨가 서울의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도 관심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차은택 씨는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곧바로 이제 정해진 구치소 시설로 가느냐, 예. 뭐 이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요. 그동안 뭐 정유라 씨에게 이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예. 지난번에 저 덴마크에 있을 때도 예. 재판 도중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굉장히 사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기 생각을 상황에 맞게 조율해서 이미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유라 씨가 굉장히 이 톡톡 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그 동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14년에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집안의 분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자청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톡톡 튀는 성격인데다가 사실은 조율이 됐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은 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잘 챙겨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과연 정유라 씨가 그동안에 얼마나 조율이 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최순실 씨와 또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황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리된 답변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어떤 얘기를 그렇죠.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정유라 씨의 행보는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내일 어떤 말을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언론사들이 지금 풀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손 변호사님. 근데요, 정유라 씨가 매번 인터뷰 때마다 아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들은 같이 안 온다. 네, 일단은 덴마크에 이제 보모와 함께 두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주 양육자는 그 덴마크에 있는 보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보모가 같이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 온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언론의 시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내 아들마저 언론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그 모습이나 이런 걸 공개되는 걸 동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특히 두 번째는 그 친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 이런 계기로 혹시 뭐 양육권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덴마크의 아들을 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신병 처리가 정해지면 내가 수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면 바로 조속하게 들어오겠네요. 아들을 데려오려고 했을 것이고 본인의 구속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그때 예. 돼서 또 덴마크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는 한국에 누가 좀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확인한 후에 데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덴마크 구치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면회를 했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한국 내에서 그 구치소에 오래 있게 되면 아마도 아이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오랫동안 안 보고 서로 외국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은 예. 본인이 보고 싶어서 답답해서 못 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구치소 만약 구속이 되면은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규칙이나 이런 데 규정에는 18개월 미만 아이는 18개월 미만. 같이 키울 수 있지만 예. 사실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구치소에서 키우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사 받고 재판 다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예. 그럼 본인이 수사 받을 때 아이를 누가 구치소에서 돌봐줄지 그걸 고민하면 차라리 그 보모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 지금 18개월이 넘지 네, 18개월 넘었고 아이가 나이로도 2015년에 19개월, 태어났네요. 20개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상 같이 들어와서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게 된다면 또 살 집도 뭐 또 마련해야 되고 또 뭐 그것도 최순실 씨가 챙길 수 있겠네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은 검찰의 조사받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구류라고 합니까? 그 서울구치소로 정해졌다면서요? 일단은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서울구치소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그 피의자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예. 지금 남부구치소는 또 어머니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로 적시되어 있는 공범이 남부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보내기도 적당치 않고 특히 이제 서울구치소는 왜 적당하냐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찌됐든 이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수사를 해야 가깝죠. 됩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리가 편안한
그리고 국정농단 피의자 피고인들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서울구치소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저희가 구치소에 누구누구 있는지 이제는 거의 외울 지경이에요. 그렇죠.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사촌 언니 장시호 씨가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구치소에 이제 엄마가 최순실 씨가 있고 그래서 오늘 언론 제목이 그거예요. 엄마에게 갈까 사촌 언니에게 갈까 뭐 이렇게 서울구치소냐 남부구치소냐 그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남부구치소에 만약 가게 되면 사실상 최순실 씨가 정유라 얘기만 나와도 막 그냥 흥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어떤 이 정유라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아픈 부분을 공략하는 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지금 뭐 이 조사를 더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정유라의 압박, 정유라 씨를 뭐 해서 도리어 뭐 최순실 씨를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압박을 준다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니라면 뭐 남부구치소에 같이 있는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더 뭐 이제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더 압박을 당한다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엄마하고 사촌 언니하고 딸이 같은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장면인데 어제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흥분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재판이나 태도를 보면 그 상당히 법조인들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날이 갈수록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뚫어 본다는 거죠. 워낙 출석을 많이 하고. 법조인이 다 됐어요. 법조인을 하면 어떤 사안에 관한 한 능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하는 저런 일련의 표현의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대개 재판 전략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거기에다가 아마 모성이 같이 결합이 돼서 아마 유연이라고 본인이 막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좀 아마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아마 이렇게 약간 폭로성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 딸한테는 나처럼 그런 식으로 겁박해서 하지 마라. 이런 걸 상당히 사실 언론에 노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거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변호사들한테도 좀 그 점을 유의해서 변호에 임해달라는 메시지도 같이 있다 저는 보여지고 정유라는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독일에서 함께 한 3개월 가까이 생활해봤다는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 얘기처럼 럭비공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걸어다니는 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3가지 정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 학사 입학 비리와 업무방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 수혜자잖아요.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외화 도피 혐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포해서, 물론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수사 범위는 특정돼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한 거는 준비된 발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그거 짜놓고 각본대로 대화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이게 자칫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국면을 아마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유라가 굉장히 아마 주목을 받고 아주 핵심적인 아마 수사 대상에서 관심을 받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가 묵비권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때요?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묵비권 행사할지 여부는 검찰이 어떤 핵심적인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님 말처럼 정말 검찰이 공모관계라든지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정유라 씨한테는 최고의 전략일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도 없는데 내가 진술을 통해서
꼬투리 될 만한 그 유리한 검찰 측의 증언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진술을 거부할 여지도 있는데 검찰에서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증거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거, 양형에 유리한 부분들 또는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 조사에 실시간으로 임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그 공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눈치껏 살피면서 변호인과 그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웬만한 성인들도 묵비권 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내 입장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억울할 수도 않습니다. 있고. 네,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전략도 하겠지만 일부라도 유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동안 취해왔던 것,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몰랐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묵비권을 마냥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농단 피고인들 중에서 지금 최순실 씨가 예전에 일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좀 어려운 카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議員이 보도하는 날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봐요. 이경재 변호사가 내가 나서서 정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철저하게 있지 않았으면 하필이면 당일날 아침에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를 언급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쪽에서도 어떤 준비는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맞춰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고. 아, 그럼요. 충분히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변호사하고 통화를 가끔 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다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서로 조율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아마 충분한 조율 끝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들어오는 즉시 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될 텐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정유라가 체포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또 기존의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바로 현장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지금도 아직 저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최순실이가 작년 10월 30일 날 인천공항에서 차은택 씨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입국 직후에 체포됐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들 보면 스스로 돌아왔어요. 최순실 씨도 사실 스스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도 스스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라 씨만 남아 있는데 정유라도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도망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또 돌아와서 어느 정도는 뭐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이 접견 금지 그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변호인을 통해서 또 저쪽 변호인까지 이 어느 정도 이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고리를 빨리 끊자, 도리어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정유라 씨 혼자 이걸 생각할 리는 없고요. 충분히 이런 어떤 협의 끝에 정유라 씨가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엄마인 최순실 씨도 있고 뭐 이경재 변호사도 돌아오면 변호를 하게 되니까 법적인 조언을 줬겠고요. 하필이면 MBN이 단독으로 보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정유라가 돌아온다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제 한국 송환길에 오릅니다. 손정일 변호사님, 지금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직항하는 이제 비행기 편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경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경유를 해서 그 한국에서 도착하는 시간은 뭐 31일 오후 3시 이후에나 도착을 이쯤이면 들어오겠네요. 한다고 하죠. 덴마크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덴마크에서는 그 신병을 인도하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신병을 임수해서 한국 국적기에 타는 순간 한국 국토거든요. 한국 영토에서 이제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2013년까지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리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기간 한 48시간 이내에 이제 수사를 해서 구속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수사가 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부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너무 꼼꼼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 자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에서 같이 이제 수사관이 한 명 동석을 해서 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신병이 아주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예. 정유라가 스스로 항소를 철회해서 선택한 지금 한국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망갈 생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예. 혹시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라도 덴마크에서도 혼자 스스로 보낸 것이 아니라 수사관과 같이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제3국으로 미리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도 5명인가가 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독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 본인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하루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최순실 지금 씨는. 그게 왜 하루 시간을 줬는지 어디도 지금 정확히 수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좀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정유라 들어가고 또 그 이전에 사람들이 공항 도착하자마자 체포됐는데 왜 최순실은 하루를 그냥 예. 방치했는지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1기 검찰 특수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2기 그렇죠. 특수본에서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2기 특수본에서 한 번쯤 꼭 밝혔으면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유라 씨가 서울의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도 관심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차은택 씨는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역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곧바로 이제 정해진 구치소 시설로 가느냐 예. 이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정유라 씨에게 이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